합니다. 제가 최근에 수행한 산재 사건 중 이런 형태로 일하는데 쓰러지지 않고 어떻게 살아남을 수 있을 것인가, 오히려 살아남는 것이 오히려 이상하다 싶은 직종이 있어서 과연 어떤 직종인지 한번 설명드리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서두에서 말씀드린 일하다가 쓰러질 수밖에 없는 직업이 과연 어떤 직업인지 설명드리면, 그것은 바로 누구나 말하면 알 수 있는 바로 K팡 물류업체 직원 출퇴근을 도와주는 통근버스 운전자분의 업무 형태입니다. 제가 과로로 쓰러지거나 사망하거나 한 산재 사건을 그동안 수없이 많이 수임받아서 진행을 해봐서 직업군에 따라서는 정말 이런 식으로 일하다가는 쓰러질 수밖에 없겠다라고 생각한 직업들이 사실 적지 않게 많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 설명드리는 K팡 직원 출퇴근을 도와주는 통근버스 운전자만큼 극단적인 근로상황에 노출된 사람은 그렇게 많이 보지는 못했습니다. 그러면 지금 설명드리는 통근버스 운전자분의 어떤 근로조건 때문에 사람을 죽이는 근로 형태인지 제가 조사해서 근로복지공단에 주장한 내용을 중심으로 한번 간략히 설명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K팡 직원 출퇴근을 도와주는 통근버스 운전자의 하루 근무 패턴을 간략히 한번 설명드려 보면, 첫째, 아침 6시 20분경 주간조 성차를 위해서 성차 장소에 버스를 운행해서 이동한 후 직원들이 성차하면 회사로 해당 직원들을 아침 7시 20분경 해당 장소에 하차시켜 두고 차고지로 이동하면 첫 번째 미션은 완성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오후 2시 40분경 다시 야간조 작업자 출근을 위해서 성차 장소로 차량을 이동해서 성차하는 직원들을 성차시키고 회사로 출근시키면 두 번째 미션이 완성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 미션이 완성된 후 이제 주간조 퇴근하시는 분들을 오후 4시 20분경 성차시킨 후 오후 6시 30분경 하차 장소에 도착시켜서 하차시키면 세 번째 미션이 완성됩니다. 그리고 새벽 1시 30분경 야간조 퇴근을 시키기 위해서 차고지로 이동한 후 해당 버스를 운행해서 새벽 1시 50분경 퇴근조를 성차시킨 후 하차 위치에 도착하면 새벽 2시 50분경이 되는데, 이렇게 하면 마지막 네 번째 미션이 완성됩니다. 이렇게 하면 하루 일과가 완성되는데, 문제는 새벽 2시 50분경 사실상 새벽 3시죠. 이렇게 새벽 3시경 하루 일과가 완성되면 다시 새벽 6시 20분에 성차할 직원들을 대기해서 성차시키기 위해서 새벽 3시부터 새벽 6시까지는 성차장에 주차한 버스에서 쪽잠을 자게 됩니다. 이렇게 해서 다시 앞서 설명드린 그 하루 패턴이 계속 반복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처럼 하루의 근무 패턴이 계속 반복되고 있는 근로자가 결국 이 일을 한 지 2년 정도 만에 뇌출혈로 쓰러져 결국 병원에 장기 요양해야 하는 상황에 처하게 된 사건이 바로 제가 이번에 수임받아서 산재로 승인받아낸 사건입니다. 그러면 이러한 근무 형태가 왜 사람을 잡아먹는 근무 형태인지 제가 핵심적으로 근로복지공단에 주장한 내용을 중심으로 설명드려 보면, 첫 번째, 재해자의 경우 사실상 주 7일 근무 형태로 업무부담 가중 요인 휴일이 부족한 업무에 해당된다라고 주장했습니다. 앞서 설명드린 K팡 직원 출퇴근 버스 운행의 경우 출퇴근자는 일주일 내내 교대 형식으로 K팡 직원들은 계속 출퇴근을 하고 있습니다. 결국 재해자의 경우에도 한 달 내내 사실상 주 7일 근무 형태로 일하셨고, 만일 휴무를 한다면 다른 운전자를 자신의 비용으로 대체시켜 두고 휴무해야 하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싫은 것이 겁나는 상황이었습니다. 실제 재해자의 경우 월 3일 정도밖에 못 쉰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심야근로가 유해물질에 노출되는 수준에 이르고 있었습니다. 업무부담 가중 요인, 유해 위험한 직무에 노출된 상태라고 그래서 주장을 했습니다. 현재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에 의하면 6개월간 야간작업을 월 4회 이상 또는 6개월간 월 평균 60시간 이상 수행하는 경우 수면장애 그리고 심혈관계 질환의 위험성이 높은 특수건강검진 대상으로 분류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현재 K팡 직원 수송버스 운전자분의 경우에는 심야 근무 빈도는 월 28회에 다다르고 있고, 심야 근무 시간은 45시간이 넘는 상태로 사실상 유해물질에 노출된 직업과 동일한 상태에 있다라고 주장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정상적인 수면 시간이 사실상 없는 상태로 24시간을 보내고 계신 분이었습니다. 제자의 경우 심야 시간 수면 방식은 새벽에 출근하는 K팡 직원을 태우기 위해서 새벽 3시경 마지막 운행을 마치고 난 후 3시간 후에 탑승할 직원들을 기다리기 위해서 결국 새벽에 그 첫 버스에서 쪽잠을 잘 수밖에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이러한 쪽잠은 여름이든 겨울이든 동일하게 버스에서 주무실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확인되었고, 사실상 매일을 버스에서 새벽에 3시간 정도 쪽잠을 잔다는 것은 극단적인, 말하자면 사실상 신체적 학대 행위를 가하는 정도의 수준에 다다르고 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상태였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 근로기준법은 근로가 종료된 후 11시간 이상의 휴식을 보장하도록 그렇게 정하고 있는 조항이 있습니다. 현재 근로기준법 제51조 2에 의하면 3개월을 초과하는 탄력적 근로시간제를 적용할 경우 사용자는 제1항에 따라서 근로자를 근로시킬 경우에는 근로일 종료 후 다음 근로일 개시 전까지 근로자에게 연속적으로 11시간 이상의 휴식 시간을 줘야 한다라고 정하고 있습니다. 제가 앞서 설명드린 제자의 경우 하루 24시간 근무 패턴에서는 11시간 이상 연속적으로 휴식하는 시간은 전혀 보장되고 있지 않는 상태였습니다. 이번에 조사한 K팡 직원 출퇴근을 지원하는 버스 운전기사님의 경우 사업주는 사실상 K팡 주식회사가 아닙니다. 사업주는 K팡과 버스 운송 계약을 체결한 별도의 운송업체였던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제가 사건 조사를 위해서 이 운송업체의 명칭을 찾아내고 수소문해서 연락을 해도 사업체는 전혀 연락이 되지 않았습니다. 우편물을 보내도 반송이 되고 업체 주소지는 확인하니 사실상 흔적을 찾기도 어려웠습니다. 물론 산재는 가입되어 있었고 홈페이지도 있어서 사업은 계속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됩니다. K팡이라고 하는 대기업은 이처럼 열악한 근로조건과 사실상 사람을 잡아먹는 그 최악의 근로 상태에 대하여 아웃소싱을 통해서 외주를 줬다는 그 이유 하나로 아무런 책임을 지지 않아도 되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을 것입니다. 사실상 법적인 책임을 주장할 여지는 크게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하지만 누가 봐도 사람이 쓰러질 수밖에 없어 보이는 근로 형태로 운영되고 있는 이 작업장에 대해서는 극단적 근로 환경으로 판단해서 행정적 조치나 과로사 예방 차원에서 사전에 근무 형태 변경이나 근로조건 사전 감시 장치라도 운영되고 있어야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산재 예방의 중요성을 안전공단이나 고용노동부에서는 상당히 강조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처럼 극단적 근로 환경에 노출된 채 생계를 위해 묵묵히 자신의 몸이 무너져가는 상황에서도 일을 할 수밖에 없는 분들이 지금도 노동 현장에서는 수없이 많을 것으로 생각하면서 지금도 생계를 위해서 이처럼 열악한 환경에서 근로하시는 많은 노동자분들의 건강을 진심으로 기원드리면서 오늘의 주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의도 노무법인은 대표 노무사가 직접 조사하고 분석하고 최종 결론까지 책임있게 진행합니다.